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뇌출혈이 막막 뒤에서 8월 말에 터져가지고 안경을 좀 끼고 하겠습니다. 눈이 조금 안 좋아서요.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표정이 잘 보이니까는 많이 리액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김가람 PD라고 하고요. 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꽤 오래 했고, 그래서 여행 전문 PD로 유퀴즈에 나가기도 했고 여행 에세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여성이나 환경 이런 것과는 관련 없는 한번 보고 웃고 치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교양 다큐 PD를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열심히 나름 일했지만 저를 반겨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어디 간다고 해서 확실하게 홍보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만난다고 해서 출연료나 몸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CF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불청객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런 저를 엄청 격하게 반겨주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이런 곳들이었어요. 결사반대하고 계신 어르신들. 조상님들이 저승에서 피눈물 흘리니까 우리 동네에는 소각장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절절하게 외치시는 분들. 이런 곳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는 원래 물 맑고 공기 좋고 부촌인데 이런 게 들어올 곳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됐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저런 걸 지으면 안 되면 물 더럽고 공기 더러운 곳에 더 지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런 분들을 처음 만난 거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또 친근하시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인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맡은 게 2020년 4월이거든요.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해외도 못 가고, 당연히 저 같은 외부인이 병원에 가서 환자분들 만나는 게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환자가 없는 생로병사의 비밀, 병원을 가지 못한 생로병사의 비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전 한국인이니까 또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죠. 암 환자가 제일 많은 마을, 이런 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암 집단 발병이 있는 암 마을이라는 곳이 군데군데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환경 문제가 있다는 것을 되게 뒤늦게 알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하면서 2020년에 찾아갔던 충북의 한 마을인데요. 보시면 되게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반경 2km 안에 소각장이 3개가 있고 500톤의 쓰레기가 매일매일 소각이 됩니다. 당연히 저 마을에서 버린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주민의 3분의 1이 암에 걸리셨고, 그리고 저런 핑크색 연기가, 사실 저는 저런 사진을 보면 중국 아니야? 인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20년 한국에서 저런 핑크색 연기가 서울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데 뉴스도 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지구가 넓어서 내가 아무리 버려도 어디인가 정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기술이 좋아서 환경 문제가 생겨도 깨끗해지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는 내가 내 돈으로 물건 많이 사고 빨리 버려도 내 돈 내산이니까 내 자유고 권리로 깔끔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어디인가 가서 누군가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해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 돈으로 값을 다 치렀다고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구에서 공장 역할을 하고 화장실 역할을 하면서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오히려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게 됐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각성을 하고 환경팀에 가서 만든 프로그램들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 헌옷수감에 넣은 옷이 아프리카에서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든 이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사실 앞에 제가 설명 들으면서 놀랐던 게, 여성환경연대 분들을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여성환경연대 홍보팀 같이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보면 뭐 IT 산업 수리권 문제를 다룬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식품 폐기 문제 다룬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구별 약속에서도 말씀해 주신 생수 산업의 환경 문제와 공공음수대 설치를 주장한 탄소 해적, 이게 올해 초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고, 또 재활용 식민지라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제가 좀 의외였던 거는 대기업에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 취재를 한다고 전화를 하면 엄청나게 협조가 잘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엔 ESG나 친환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잘 팔리기도 하고 너무 듣기도 좋은 말이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깨달았죠. 우리가 누구나 얘기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듣기 좋아하는 친환경은 이런 이미지에 가까운 거였어요. 금발 미녀들이 하늘하늘한 리넨 원피스를 입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이런 유기농 면을 사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옷을 입고 우리처럼 의식 있게 우리처럼 유기농 친환경 농산품을 소비하면 누구나 다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게 우리 지구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사실 이런 독일, 뭐 캐나다, 뭐 북유럽, 호주 이런 나라에서 벌인 헌옷들이 다 가서 그걸 감당하는 곳은 우리가 늘 더럽다고, 니네 때문에 지구가 더러진다고 손가락질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떠넘기는 것들이 옷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유럽에서는 더 이상 환경을 위해서 운행할 수 없는 노후된 경유차들, 그런 것들 아프리카로 너희들은 새 차를 살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사야 되잖아 하면서 선심 쓰듯이 수출하는 것. 그리고 이런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전자제품들. 또 2017년에 아까 구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주변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 무렵에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수입 문제가 국제적인 외교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시아의 툰베리라는 별명을 갖고 이렇게 막 떠오른 라이징 스타처럼 떠오른 그 소녀 환경 운동가가 있었는데요. 이 니나라는 친구예요. 제 다큐멘터리 올해 나온 재활용 식민지의 주인공이었고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아이거든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난 걸 아실 수 있겠죠. 아이한테 세월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은 2018년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저스틴 트루도 총리한테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쓰레기 보내지 마세요라고 편지를 쓸 때 12살짜리였던 아이고, 오른쪽은 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직접 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만났던 16살이 된 이제 니나 모습이었어요. 17살이죠. 그래서 이게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거는 똑같은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편지를 보내고.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직접 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요. 이 하얀 더미들이 보이죠? 저 하얀 더미들이 주로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좀 세련된 이름으로 이제 재활용 가능한 연료다라는 이름으로 혹은 수출이 합법화된 폐지 사이에 섞여서 보낸 플라스틱, 순도 높게 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로만 만들어진 저런 거대한 산들이 인도네시아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 환경 관련된 취재를 하면은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스텝 없이 혼자서 출국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히잡을 시장에서 사서 쓰고 그 쓰레기 줍는 사람처럼 약간 위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 열흘 동안 저 니나라는 아이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같이 취재를 했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너무너무 쉽게 그 아이 동네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보면 왼쪽에 뭐 다들 한번 써보셨죠? 햇반. 오른쪽에 저 파스.
여기 왼쪽 아래 물건 보이시나요? 코팅된 종인데 보면은 왼쪽 상단에 Australian Government라고 적혀 있어요. 호주 정부의 재무부 사무실에서 프린트하는 법을 안내했던 종이 코팅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나오는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네덜란드의 라보은행이라는 데서 발급한 플라스틱 카드죠,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저 아이가 사는 동네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들여서 모으는 투명한 페트병 같은 것들은 절대로 국경을 넘어서 가난한 나라로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국경을 넘냐면 우리가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플라스틱 같긴 한데 이것도 재활용될까 싶은 것들 있죠. 소재나 색깔이 많이 섞여 있는 세제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팔랑팔랑한 비닐 같은 것들, 과자 봉지, 치약, 마스크 껍데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할 때 시장적 가치가 없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려면 1톤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처리비가 오히려 드는, 재활용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저품질의 플라스틱들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보시면 저기 땔감으로 넣고 있는 게 저런 플라스틱, 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나무 땔감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너무 싸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생각하면 싼 게 최고였잖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여유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땔감으로 사용되고 또 이렇게 시멘트 공장에서도 선진국에서 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땔감으로 사용되면서 저런 매연을 내뿜어내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전 당시에 고엽제가 뿌려졌던 그 땅 다음으로 이 지역이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이 될 정도로 심한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취재를 마치고 독일에 가서도 특파원이 취재를 했어요. 독일 하면 우리나라랑 1, 2위를 다투는 플라스틱 재활용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독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3분의 1은 인도네시아나 터키나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출을 하더라도 독일의 재활용 실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독일의 재활용률 40%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출이 꼭 필요하다는 아주 진지한 인터뷰를 듣고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연사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활용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이 기사로 한번 보려고 해요.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로 재생할 수 없고 분리를 일일이 하려면 시간과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버립니다. 적어도 7월까지는 이러한 복합 용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강력히 앞으로 사용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5월 26일 KBS 9시 뉴스죠. 이 내용이 결국은 복잡하게 뭐 색깔이나 소재가 섞인 플라스틱을 안 만들어서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이 10월이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기사가 1992년에 기사라는 겁니다. 1992년에 환경부 과장이 이 인터뷰를 했어요. 고치겠다고 7월까지. 근데 지금 3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이 이렇게 30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재활용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저 스스로 결론을 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비용이나 뭐 효율이나 이런 걸 엄청 따지는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에다가 재활용 잘하면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된다고 그렇게 많은 캠페인을 하고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쓰고 세금을 쓰고 한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묻고 싶었어요. 재활용하면 플라스틱을 계속 써도 된다는 사람들. 헌옷수거함에 옷을 깨끗하게 넣으면 누군가 잘 입을 거라는 사람들.
내돈내산을 했으면 전용기를 타고 엄청난 탄소를 내뿜어도 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진짜 값을 치렀냐는 거. 양심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값을 냈냐, 그만큼 부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나중에 지구 기온이 3도 오르고 4도 올랐을 때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식량 가격이 엄청 뛰고 기후 난민이 생기고 수십억 명이 집을 잃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만큼 그만큼 값을 치렀냐.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행동을 그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K-pop 플래닛에서 하시는 걸 보고 저는 바로 들어가서 서명을 했어요. 제가 7030번째더라고요. 10,000명을 모으시는 것 같던데 그런 걸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재활용하면 괜찮다는 그런 기업들의 그린워싱 캠페인 같은 것에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플로 무시를 하시고 여성환경연대나 K-pop 플래닛이나 지구별 약수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서명하는 거, 뭐 클릭해주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결국 한 사람이 모일 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10명, 10,000명이 모이면은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거, 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그런 관심들을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서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제 건강이니까 약간 농담 삼아 하자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2100년이라고 하면 멀지만 2050년에는 대부분 다들 살아 계실 거잖아요. 그쵸? 대부분 살아 계실 거니까 저도 꼭 미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큰 불편함을 겪지 않고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살기 위해서 플라스틱과 지금부터 서서히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은 제 프로그램 유튜브에 있으니까는 많이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 이런 곳에 쓰실 수 있고요. 네. 네. 여성환경연대와 지구별 약수터와 K-pop 플래닛 활동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